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수가 3%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었지만요. 요즘 시작은 거의 6% 안팎에서 오가는 게 뉴노멀이 됐습니다. 주범은 바로 5, 6월 달 들어서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레버리지 때문이겠죠. 정말 다행인 점은 오늘 오후 3시에 F4가 회의를 가지고 그 직후에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간대를 감안을 한다면 오늘 오후 4시경, 그러니까 곧 발표날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 애프터마켓과 이후의 시장의 대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오늘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굉장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죠. 이 전일 뉴욕 증시에서 하이닉스 ADR이 급락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메모리 기업 CXMT의 IPO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흥행을 거두고 있다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주도주들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약 6%대 하락, 6,8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상황이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약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5% 가까이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790선 겨우겨우 사수를 해냈습니다. 코스피 200단을 보시면요. 하락골이 더더욱 깊었었죠. 그만큼 이 그간의 반도체 쏠림 장세, 대형주 쏠림 장세가 오늘도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떤 시간대에서 지수로 움직였을까요? 일별 동향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5일선 밑에서 7,000선 밑에서 깨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 개장 30분 만에 올해 19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고요. 불과 3거래일 만에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나와준 거죠. 이 정오 들어서는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낙폭을 7%까지 더 확대해갔던 코스피 저점 구간 6,700선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화요일 저점 부근에서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는가 했습니다만 TSMC 실적 발표가 이쯤에서 나왔었죠. 이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살짝 핀트가 어긋난 신호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6% 이상 하락세로 마무리한 코스피. 코스닥도요.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장 초반에 800선을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소식에 오전 10시 20분경에 이 올해 9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 악재를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786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그나마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TSMC 실적 발표도 악재로 작용이 됐으면 됐지 플러스로 작용이 되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이 수급 동향, 돈의 자금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우선 원달러 환율 간단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어제보다 시장에 더 우호적이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내려갔습니다. 1,482원. 이 정도면은 거의 1년 전에 보던 그런 환율, 2년 전에 보던 환율인데 한익 ADR 상장에 따른 수요도 여전하고요. 특히 오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영향도 상당했겠죠. 거의 10원 가까이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은 결국 오늘 탈환했습니다. 이 환율이 내렸는데 외인들은 집을 나간 기이한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까지 가세해서요. 외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나란히 매도 전환했습니다. 물량도 상당했죠. 양쪽을 합치자면 현물 시장에서만 거의 3조 6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물량을 일부 개인이 받아갔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
나란히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렇게까지 또 갑작스럽게 증시에 하락폭을 만든 이유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요. 원래는 이게 2, 3% 빠졌어야 되는 이슈인데 레버리지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깊어졌다.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물론 아무 이유 없는 하락은 없겠죠.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에서부터요,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큰 손들의 이 돈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빅테크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우선은 이게 바로 이제 간밤 전날의 뉴욕 증시 상황인데 보시자면 이쪽이요.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이쪽이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빨간불, 여기는 반대입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반대로 큼직큼직한 빅테크들은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죠. 반도체랑 엮여있는 엔비디아만 제외하고요. 약간의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된 모습인데 밑에 그 바로 전날의 히트맵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이날은 정반대로 메모리 그리고 장비주들이 일제히 좋았었는데 빅테크들은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루가 나타났었죠. 지금의 뉴욕 증시는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 다 같은 기술주라는 이름 하에 나스닥이 오르면 다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이 반도체 친구들이랑 나머지 빅테크가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빅테크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런 순환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 증시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어제는 이 대결 구도에서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이 진 날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 움직임, 제한 움직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주가 미국의 50개 주정부 중에서 최초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간 금지할 예정이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주민들의 공공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이런 규제들이 미국 내에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았고요. 또 이제 그중에서도 유독 하이닉스 ADR이 9% 강하게 빠졌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본주,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상장된 K 하이닉스 종목이랑 미국에 상장된 이 ADR 종목이랑 가격 차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보시자면요. 이게 SK 하이닉스 미국 ADR과 우리나라 본주 간의 가격 차이, 괴리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난 7월 14일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거의 50% 가격 차이가 났었거든요. 본주랑 기본적으로 ADR은 본질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같게 수렴해 가려는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려면 본주가 오르거나 나스닥 ADR이 떨어진 거나 둘 중 하나가 나타나야겠죠. 나스닥 ADR이 어제는 떨어졌네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서요. 추가적으로 중국 쪽의 이슈도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중국 메모리 신흥 강자 CXMT, 창신 메모리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이죠. 최근 들어서 애플이 여기에다가 메모리 달라고 한다. 여기에 메모리를 탑재하는 시험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CXMT가요. IPO를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행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최대 14조 원 이상을 조달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많네. 저 친구들이 메모리 파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HBM의 기술력을 제대로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HBM이란 부문에서 우리 삼전닉스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대체 위협이 되고 있냐? 교묘하게 빈틈을 굉장히 잘 노렸습니다. 우선 지금 HBM 반도체 메모리 3대장, 그러니까 삼전닉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HBM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범용 디램의 공장 가동률을 줄인 상황입니다.
겁니다. 공장은 정해져 있죠. 그 안에서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D램 생산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D램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D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거고요. 노트북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는 이 틈을 굉장히 교묘하게 정확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이 HBM 투자는 지속을 하면서 D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D램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빼앗겼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당히 이 메모리 3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이 된 모습이죠. 이런 우려들은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슈들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굉장히 작은 별거 아닌 이슈에도 반도체들이 휘청일 정도로 시장의 시장의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좀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TSMC의 실적, 우리 시각으로 2시 반경 3시 이쯤 오후 때 발표가 됐었죠. 좀 이제 보시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HBM은 아직까지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미 예전부터 이 중국 CXMT의 이 공략은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워낙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TSMC라는 구조대가 와줬을까요? 주가를 보시면요. 구조대도 실패했네요. 우선 보시면요. TSMC 주가가 발표된 직후의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시자면은 갑자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이 간단하게 TSMC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어제 ASML 실적이 앞으로 들어올 주문서 같은 거였다면 TSMC 실적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영수증 같은 거거든요. 좀 후행적인 결과적인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그런 실적인데 문제는 2분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이번 실적까지는 괜찮았지만 다음 3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 총이익률 가장 중요한 지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보시자면 이번 2분기의 매출 총이익률 얼마나 남겨먹는가 67.7%였는데 다음 분기에 들어서면 65에서 최대 67% 명확하게 꺾인 게 보이시죠? 뭔가 TSMC가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치를 갖다 주길 바랬었는데 넘어서기는커녕 바로 꺾여버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매출 총이익률이 AI 반도체 피크론을 부추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그동안 확대시켰었던 단일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에 있어서는 현재 잠정 중단하겠다. 그리고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높여잡겠다. 신규 진입 장벽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죠. 개인들의 진입을 조금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 장에서의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결정으로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금통위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동결 끝에 통화정책을 긴축 방향으로 튼 것은 물가가 불안해진 반면 경기 반등이 뚜렷해지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졌는데 반도체 호조 등으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기준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받쳐야 했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이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0%를 확보하며 피지컬 AI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는 2020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유 중이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9.65%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주주들이 소프트뱅크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 주주사들은 지분 인수 의무 발생에 따라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장기 로보티스 전략의 일환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번 지분 인수가 향후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3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포함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식품기업 CJ제일제당과 사조가 식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총 27개 품목 가격을 평균 8% 인상하며 편의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품목별 가격 인상률은 햇반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인상폭은 최저 4%에서 최고 12% 수준입니다. 아울러 사주그룹도 다음 달 초부터 통조림과 장류, 식용유지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며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가격 조정에 주요 원부재료 가격 및 나프타 등의 포장재 비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음료 대기업들도 원가 부담 가중을 이유로 조만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제조 원가와 물류비 상승 압박이 임계점에 달해 인상 시기 및 규모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보다 시진핑이 낫다는 여론이 세계 곳곳에서 나왔다. 미국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36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22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도 포함됐다. 국가 이미지에서도 미국이 밀렸다. 조사 대상 36곳 중 25곳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이 중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한국과 일본, 인도, 폴란드, 필리핀, 이스라엘 등 6곳에 그쳤다. 퓨리서치는 약 20년 동안 세계 여론을 추적했지만 중국이 미국을 의미 있게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진핑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다. 핵심은 트럼프의 강경 외교가 미국의 이미지를 더 빠르게 끌어내렸고 그 반사 효과로 중국이 처음 미국을 앞섰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 증시에서 사이드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발동이 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과 하락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이 하락을 주도로 했습니다.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나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비슷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8.9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11.82%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PI와 P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물가 우려에 대한 걱정은 다소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주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흐름이 좋지가 않고요. 미국에서 기술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의 24일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인데요. AI 투자가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모리주들의 성장세도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도 12.23%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대신증권에서는 SK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2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ADR의 상장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와 현대차도 9.41%, 2.6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미 해군의 군사력을 위해서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그나마 조선 기자재와 조선사들이 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형무역이 6.7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세아도 5.95%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5.5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이 렌탈 업계에서 1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더 이 매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현재도 그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요. 알테오젠은 3.9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 단에서 밀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PSK가 5.87% 떨어지고 있고요. 피지컬 AI 단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7.3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틀 전에 금감원에서 이 유상증자 정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가 철회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 2차 전지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7.75%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6.9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단에서 이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HLB 제약은 최근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간암 신약의 허가 승인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13.1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HLB 그룹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힘스는 13.23% 점점점 그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노머스도 7.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은 미국 조지아주의 생산 기점을 기반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 전해액 사업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5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옴코니 테라퓨틱스도 호재 소식을 발표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항암 후보 물질이 유의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에 실제로 게재가 됐다라고 하고요. 자국 내막암 비임상 연구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20.0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멀미나는 장세,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가다니엘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의- 할 얘기가 네. 정말 많습니다. 아, 네. 정말 많죠. 네, 우선은 방금 이 레버리지 ETF 보완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그다음에 네. 신규 상장 ETF는 잠정 중단한다. 두 가지가 큰 골자인 것 같은데 네. 효과가 크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한국은행과 그리고 재정부에서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머리를 싸매어서 네. 발표된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 3천만 원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신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발행을 안 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좀 진작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이런 제한을 두었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기존에 신규 진입했던 분들이 대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ETF에 대해서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용 때문에 밀리신 분들, 패닉셀로 밀리신 분들이 이미 있는 것만큼 이번 신규 들어오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더 빠른 대책이 좀 필요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도 금지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좀 나왔으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TSMC 실적 발표 이제 좀 나온 지 한 2시간 정도 이제 2시간이 채 안 됐죠. 네. 보니까 오버나잇 거기에 약간 애프터마켓 같은 개념인데 1.6% 지금 빠지고 있네요. 이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오기 전까지만 해도 1.2%였는데 네. 1.6%로 낙폭에 대한 그런 차이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빠지네요. 네, 확실히 아까도 좀 말씀드렸겠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성장률에 있어서 이번 분기의 발표가 조금 저조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매출이 되게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매출 성장률이 50에서 60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지금 AI 산업 안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좋은 매출과 함께 그 다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럼 이 실적이 자 매출액에 대비했을 때 어느 곳에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봤더니 실제로 웨이퍼에서 출하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지분에 대한 물량들, AI 칩이라든지 그리고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렇죠 GPU라든지 그리고 HBM, 자 이런 고부가가치 지분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이 2나노, 3나노 기술 그리고 5나노까지 봤을 때 매출액이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 이상 여기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AI 칩 산업은 커져가고 있고 매출의 비중이 지금 AI 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오히려 못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시장의 기대치만큼 조금 떨어진 거지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된 거지 우리가 AI 산업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매출 총 이익률이란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좀 하자면은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마진을 뭐 얼마나 남겨먹냐 그거를 좀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2분기에는 67.7%로 나왔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에서 65에서 67%로 조금 약간 낮아진 점이 시장의 높았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의 이 특징주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HLB 여전히 시장을 좀 핫하게 달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 그룹주들 상한가를 보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제조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항서제약 쪽에서 체크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이제 FDA에서 승인만 검토받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보내고 줄줄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보셨다시피 네. 24% 갭 띄운 다음에 주가를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앞전에 있었던 갭 하락에 나왔었던 이 갭 부분을 24%가량을 먹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재료 선 반영과 함께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FDA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는 것만큼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아직까지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발되면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큰 하락폭,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 있는 기대감과 지금 있는 현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와 함께 대응을 하는 부분들,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항상 급등 이후에 재료 띄운 다음에 주가를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HLB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재료 소멸이 됐던 1차적인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곳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는지, 다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의 주인공이었던 HLB 한번 만나봤고요. 코스피에서도 상당히 멋진 독주를 보여준 종목이 있었죠. 하나오션 오늘 5.7% 정규장에서 상당히 이 정도면 많이 가준 거네요. 맞습니다. 지수가 흔들릴 때 이 수급의 이동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또 돈이 이동했는지 봤더니 네, 하나오션, 우리 조선주로 또 이동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하한가가 나왔었고 주가로 반영되면서 골머리를 썩었던 종목이 되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캐나다 사업은 아쉽겠지만 결국에는 미국과의 이 국방부와 해군과의 이 긴밀한 협정과 그리고 진행 중인 전투함 유지보수 MRO 사업까지 네. 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지속성을 보고 이 시장에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에도 파이프라인이 캐나다권 이후에도 태국 호위함도 있고요. 에스토니아 연안 경비함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도 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하나오션이 90점을 받아왔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도 90점을 받아올 수 있는지, 91점을 받아올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주 잔량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미국과에 대한 프로젝트 또 마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스가.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기대의 수급들이 오늘 시장을 잘 방어해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설명을 딱 이해가 너무 잘 되게 해주시네요. 갓다니엘 파트너님, 제가 약간 별명을 방금 붙여드렸거든요. 갓다니엘 파트너님.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왜 계속 강한 건가요? SK 이노베이션.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 WTI 기준으로 $80 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추가 뭐 상방이 열렸다고 지금 시장이 보는 걸까요? 네, WTI와 브렌트유를 봤을 때 우리가 기름값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동에 대한 이슈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기름도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WTI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80불에서 84불에 대한 갭이 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전쟁에 대한 전면전은 저는 절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전을 하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부터 그렇죠. 물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서야 지금 CPI랑 PPI 고용 지표 다 잡아놨는데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 선거를 또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면전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미사일과 방공망 체계에 대해서 계속적인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조금 더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네, 군사 충돌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감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테마, 그렇죠? 이 정유 쪽에서의 가지고 있는 이런 LPG 가스라든지 정유 쪽에서의 기름, 자 이런 관련주로 엮여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자회사인 SK온 이 배터리 사업에서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좀 많이 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이번 시장에서 좀 이런 기대감과 실적과 함께 중동에서에 대한 리스크가 함께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WTI 국제유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이슈를 좀 보자면은 미국과 이란 봉합보다는 계속 갈등이 좀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긴 하네요. 이 미국 측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완료를 공식 발표를 한 게 종전에 나왔었죠. 자, 그럼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갓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바로 열어볼게요. 네, 내일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입니다.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죠. 우리 시장은 내일 재헌절을 맞아서 휴장하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변동성을 미리 좀 대비를 해둬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내일 밤 11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이 지갑 사정, 소비 심리가 과연 얼어붙었는지 아니면 개선됐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이 금리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왜 하필 우리 휴장일 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뭐 그래서 나은 걸까요? 네, 확실히 주말 리스크, 그렇죠? 재헌절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의회에서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좀 긴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백악관에서의 그런 최종 의제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주제에 대해서 나온 건 없지만 아무래도 모든 외신들과 함께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이란 문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우선적인데요. 실제로 이란 관련해서의 발언들이 우리 국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서 혹시라도 이란에 대한 이런 공습을 확대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하거나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유가와 방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반도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 자 이쪽으로도 우리가 이 발언에 좀 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설에서 오히려 제목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키워드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와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란 관련해서의 문장이 계속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7월에 있을 FOMC에 대해서도 네.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 유가겠죠. 이게 시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좀 바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유가의 움직임, 발언 이후에 잘 차트를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맞습니다. 말고 또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유가 말고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확실한 건 금리, 그렇죠? 아, 국채금리죠. 국채금리죠. 네. 국채금리와 함께 그리고 저는 코인장도 같이 보고요. 아. 코인장에서의 흐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달러에 대한 지수 정도 네. 같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장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아마 이제 그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가장 좀 민첩하게 반영하는 그런 지표잖아요. 네, 위험 자산의 지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지금 어느 구간에 와 있고 이 부분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단어와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봤을 때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유가랑 그다음에 코인 시장, 비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채 금리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가지 지표 모두 올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문제되는 발언을 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지 닫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네. 이거랑 또 쌍둥이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내일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내일 밤 11시에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소비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갑을 얼마나 많이 여는지 소비가 원활하게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이 시장이 정체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CPI 지수와 PPI 지수의 앞전에서의 발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전에는 네. 고용 지표가 있었죠. 고용 지표와 물가에 대한 지표들을 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얼어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총재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연준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를 볼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을 좀 바꾸고 있긴 하는데 네. 물론 원하는 인플레가 2%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 반영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미국에서의 지표들이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따라와줘야지 이 인플레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표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소비자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과연 지갑을 열 것인가? 자,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지갑을 연다라는 것은 그 시장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인플레는 낮아지면서 그렇죠. 앞에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는 낮아지되 이 소비자에 대한 심리는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거를 저도 가장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약간 굿뉴스, 뭐 배드뉴스에서 굿뉴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CPI랑 PPI 물가지표 실물이 너무 낮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소비자들이 너무 소비가 위축돼 있다라고 하면 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또 이제 번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을 좀 같이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갓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두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애프터마켓 개장 후에 약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중간 점검 바로 해보시죠. 우선은 이 KRX 종가 대비해서 현재 상황 봐야겠죠. 0.58% 추가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이어서 각 종목별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가장 먼저 코스피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대 내외의 급락세를 계속 연출을 하고 있고요. 같은 SK하이닉스 군단으로 엮이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도 10% 이상 급락. 오늘 조선과 방산 쪽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이 넥장에서도 F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유가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3%대 강세. 코스닥 상황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HLB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고요. 이어서 HLB 제약이 이 애프터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두 자릿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오늘 쉬어가니까 이 마녀공장 화장품주들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범한 퓨얼셀 7% 상승 중입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또 호재가 있었죠. 미국의 시장에 자본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덕분에 오늘 애프터장에서까지 7% 강세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NXT 애프터마켓에서의 중간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이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파트너들 사칭 사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장 모사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렵네요 또.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어떤 종목을 어려워요. 담아야 될까요? 네, 지금 내일장 모사지에 대해서 저도 고심고심해서 종목에 대해서 테마들을 살펴보고 본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애국 테마라고 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강력한 상승세를 내고 있는 테마주들을 봤을 때 애국 테마와 어떤 테마가 있을지 비교해 보시면은 이래서 70년에서 80년 동안 이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야 다르구나. 네, 보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 불매운동이나 국산화 이슈 때 주목받았던 애국 테마주들이 다시금 투자들의 관심권 속에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급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애국심을 담은 이런 매집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종목이 그렇게 애국을 했나요? 네, 실제로 모나미와 그리고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연상, 4연상을 갈 정도로 그쵸. 강한 시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이 애국 기업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거래 정지와 함께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70년 동안 기부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밥상을 지켰던 PM풍년이 밥솥과 주방용품 제조기업이죠. 네, PM풍년이 포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PM풍년과 같이 모나리자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모나리자는 친숙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제품 불매운동 당시 때 그때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생활용품과 함께 움직였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 만큼 강력한 애국 테마로 이미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PM풍년과 모나리자가 대한민국의 이번에 또 광주
죄송합니다. 광복 네. 80주년을 맞이해서 토종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테마로서 내일장에서도 그렇죠. 다음 장에서도 네. 다음 거래일장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테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N 풍년이랑 모나리자 둘 다 이제 애국 테마로 요새 SNS를 타고 굉장히 또 광풍이 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관련해서 모멘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게 금호 타이어가 또 30%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3호 개발도 17%. 벌써 이렇게 두 자릿대를 넘어서 상한가에 가까운 그런 수익들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제가 종목을 드렸을 때 내일장 모사지 하면서 고심했던 종목들이었죠. 아, 기억나죠? 네. 네, 그때 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전에 그 주변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속도로부터 또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지 반도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 시설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미리 우리가 토목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금호와 관련된 지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많이 좋아하신다면은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전라도 광주 하면은 또 네, 혜태. 야구가, 그쵸.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부산 경상도 하면은 네, 롯데 팬들이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혜태라고 하니까 약간 이 나이가 살짝 의심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아 전에 혜태였죠. 네, 기아 전에 네, 혜태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처럼 그 지역을 담당을 하고 그 지역에서 좀 이름난 황금호랑이 금호에 대해서 네. 제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했었고요. 실제로 금호 타이어가 금호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금호건설 가고 있고 다 올라가는데 금호 타이어만 줄까 말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를 제가 그때 저번 주에 같이 3호 개발과 함께 드리면서 30% 이상의 수익과 그리고 17%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면서 저는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아직까지 지금 용인 클러스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살짝 조금 둔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 정책 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까? 네,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를 통해 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기만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착각을 약간 편견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도체 악재랑 같이 움직이는 그 변수를 계산을 못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주말 사이에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 다음 주 뭐 초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좀 고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고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네, 저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업종 차트나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을 때 사실 같이 움직이는 듯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우리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부진과 네. 그리고 수급 불균형이죠. ETF에 대한 이런 불균형 때문에 확실히 오늘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보고 네. 그리고 변동성을 좀 극대화시킨 요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몰매를 맞고 있지 않나 싶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런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이 국장에 들어와 있는 오래도록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이런 그쵸? 시장에 대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제가 아까 보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말인즉슨 국내장에서의 그런 지수에 대한 하방을 계속적으로 조금 스탑을 걸어준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거래일에서는 조금 멈춰주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우리 오늘 3시 반에서 장 마감이 되는 때 네. 이때 외인들이 또 하이닉스 막판에 또 크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밑꼬리를 좀 달면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났죠. 네,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사실 이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동안 앞전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에 대한 숏배팅 관련된 이슈들 이런 보고서들이 왜 나왔나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연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을 달릴 것이다. 네. 끝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그냥 기상청인 줄 알았어요. 네. 겨울이 왔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 네, 저는 지금 둔화가 된 건 맞지만 AI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반성문을 쓰고도 아직도 이제 제대로 반성을 못했나 봅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인가요? 네, 히든 종목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또 핫한 하나오션을 보셨듯이 네. 조선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힌트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네, 제조업 섹터 안에서 이번에 하나오션이 올라갔던 재료와 맞물려서 근데 오늘 하나오션 재료와 맞물리면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앞전에서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누르는 힘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과 이 상승 모멘텀을 둘 다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제로 미국 함정, 이 MRO 유지 보수 정비 이에 대해서 충분히 기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 수준의 특수전 제조와 관련돼서 최근 미국 현지 안에서의 거점을 통해서 함정 사업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기업이 이 특정 히든 종목의 기업이 함정 사업의 확정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황금 봉투 기법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봉투에 담으시라고 모아갈 수 있도록 히든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요새 여의도에서 새로운 또 입소문이 타고 있죠. 저희 갓다니엘 파트너님 함께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희 아침이 아니라 또 저녁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녁 9시에 제가 또 무방으로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함께 오늘 정리하는 시간 60분,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60분을 통해서 네.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데일리온과 함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파트너님은 정말 아시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